자, 그러면 첫 사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사연을 먼저 띄워보겠습니다. 사연은 뭐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올리실 때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써주세요. 뭐 개인정보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그거는 다 빼고 일단은 사연만 오픈을 해서 그 사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그 사연에서 필요한 뭐 교육자료면 교육자료, 학원이면 학원, 아니 문제집이면 문제집 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까지 명확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연 보시면 일단 3명의 자녀가 있으시네요. 7세, 9세,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7세에서 9세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키워야 수학적으로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는지,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과거나 영재학교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7세에서 9세인 아이들, 제가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7세에서 9세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세, 9세 아이들이 하는 수학 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이 과정까지는 제가 왜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과정이 완료가 된 친구들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학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능력이 되면 뭐 선행을 빨리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대신 제가 학습량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너무 무리해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시기 7세에서 9세 아이들이 하는 과정. 뭐 수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냥 자연수에 대한 계산부터일 거예요. 자연수에 대한 계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과정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과정들은 뭐냐? 실제 수학이 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수학이 쉬워요. 쉽다라는 건 굳이 사교육을 받아가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는 뭔가 사교육을 통해서 진도를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갖고 배워도 문제가 안 돼요. 단 혹시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7세에서 9세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들 100점까지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80점 이상 수준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너무 뭔가 심화까지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건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 시작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7세부터 9세부터 시작을 해서 쭉 했을 때 과정은 어디까지 나가주면 좋냐, 그리고 실제 영재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주면 되는지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다른 교육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연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산. 연산은요. 이렇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7세에서 9세 아이들이 하는 자연수의 계산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중학교 1학년 1-1에 나온 연산까지. 이 1-1에 무슨 연산이 나오냐면요. 문자를 이용한 1차식의 계산이라는 연산이 나옵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방정식 전까지죠. 여기까지가 1단계 연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수 계산부터 해서 1차식의 계산까지에 대한 이 1단계 연산은 학년에 구애받지 마시고 단계별로 하나씩 밟아나가면 되는데 어떤 콘텐츠를 쓰시면 되냐라고 하면 뭐 시중 문제집을 사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시중에 있는 학습지, 뭐 구몬 같은 학습지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제 얘기는 어떤 콘텐츠를 써도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때 연산만 모아져 있는 콘텐츠를 확인을 해보시면 다 단계별로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연산을 잡는 건 학년에 구애받으실 필요 없이 단계별로 나와 있는 학습지나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컨텐츠보다 연산은 더 중요한 게 방법입니다.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요. 자, 방법도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하루에 연산을 하는 시간을 절대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연산은 15분만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구별 꼭 해주세요. 숫자가 2개짜리 연산은 단순 연산이에요, 보통. 숫자 2개짜리 연산은 문제집이든 학습지든 어디든 그 문제가 있는 공간에 그대로 풀리셔도 돼요. 다시 말해서 책에 그대로 풀리거나 학습지에 그대로 풀려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숫자가 3개 이상인 걸 혼합연산이라고 합니다. 이 혼합연산은 무조건 연습장 아니면은 따로 뭐 활동지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가 식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불려 주셔야 돼요. 식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은 절대 부분식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 연산할 때요. 아이들이 숫자가 3개 이상이 되면 내가 필요한 것만 2개를 빼서 식을 쓰려고 해요. 이게 식 쓰기가 편하고 계산도 빨리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쓰면 절대 검산을 할 수도 없고요. 나중에 교환이나 분배나 결합이란 이런 법칙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숫자 3개 이상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전체식을 쓰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전체식 꼭 기억하세요. 전체식을 쓰고 식을 아예 다 쓰고 변화되는 것만 바꿔주고 다시 전체식을 계속 써서 그 연습장에 차례로 세로로 내려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숫자 3개짜리 이상이 되는 연산 단원일 때는 무조건 전체식을 쓸 수 있게 연습장에 풀려주시거나 활동지에 풀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하루에 15분 정도만 연산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5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단순 연산은 25문제 주세요. 몇 문제라고요? 25문제예요. 숫자 2개짜리가 단순 연산이에요. 숫자 2개짜리 연산은 25문제를 주시고요. 항상 연산 문제집은 테마별로 되어 있을 거니까 그 테마에 25문제를 주시고 15분을 정확하게 시간을 카운팅을 해서 재세요. 그래서 15분 동안 풀리고 예를 들어서 문제를 다 못 풀었다. 뒤에 문제 추가로 풀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15분만 명확하게 테스트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끝내세요. 그리고 그날 다시 뭔가 테스트 통과 못했다 그래서 재시험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 날로 넘어가시거나 다다음 날로 넘어가셔서 2번째 연산 시간 때 다시 같은 단원을 25문제를 주고 15분을 줘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같은 단원을 통과 못했을 때 그 2번째 연산 시간에 테스트를 같은 단원을 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첫 번째 시간에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실제 2번째 시간에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꼭 문제집에 있는 연산을 다 풀릴 필요 없습니다. 수학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되게 무거운 과목이니까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산도 마찬가지인데 연산 문제집에 있다 그래서 학습지에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들이 자꾸 문제집만 사면 문제를 다 풀리려고 하세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 테마에서 아이가 15분 동안 그 테마 문제 단순 연산이라고 하면 25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 안에 90점 이상이 올라오면 90점 이상이라는 거는 실제 문제를 갖다가 다 풀던 다 풀지 못하던 틀린 문항 대비했을 때 90점 이상이 올라와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냥 푼 문제에서 90점 이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 25문제에서 90점 이상이 올라오면 그 단어는 통과를 시켜주셔도 됩니다. 틀린 것만 고치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90점 이상이 안 됐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15분간 테스트를 보고요. 2번 다 통과를 못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테스트를 보실 게 아니고요. 그 시험지를 그대로 학원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어머님이 티칭이 가능하시면 어머님이 티칭을 해주셔서 아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아이의 연산 교정을 반드시 해주고 연산에 대한 개념의 문제면 개념부터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그 테마에 대해서요. 그래서 연산 문제집에 한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 2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2번 다 90점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통과가 안 됐을 땐 정확히 교정한 후에 다시 재테스트를 보고 통과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시고 하루에 절대 테스트를 15분 이상, 다시 말해서 뭐 15분 보고 또 다시 15분 보고 이렇게 해서 길게 보지 마세요. 아이들 그러면 연산 안 합니다. 그러니까 15분 단위로만 끊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단순 연산은 25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혼합 연산은
12문제만 주셔야 돼요. 숫자 3개짜리 이상의 호남연산입니다. 그래서 12문제만 놓고 똑같이 15분을 주시면 됩니다. 단순연산은 25문제 15분, 호남연산은 12문제 15분. 이해되셨죠? 그리고 호남연산은 뭐 하라고요? 문제집에 직접 풀리시면 안 돼요. 활동지나 연습장에다가 아이가 전체식을 쓰게끔 만들고 시간을 재고 풀리셔야 됩니다. 꼭 시간 재면 전체식 안 쓰고 또 부분식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반드시 15분 안에 풀 때도 전체식을 써야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90점 이상이 올라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90점 이상이 올라와서 통과된 친구는 틀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전체식을 썼기 때문에 오류난 지점을 스스로 찾기 한번 해보세요. 빨간 펜 갖고 내가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검산할 수 있는 연습까지 시켜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를 못한 친구면 마찬가지 정확하게 개념부터 확인해서 연산된 개념을 잡고 재테스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티칭하실 능력이 안 되시면 분명히 이거는 학원 선생님, 전문가한테 맡기셔서 요거는 연산 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예를 들어 정규 수업 시간밖에 못 낸다라고 하면 따로 수강료를 더 내서라도 보충 잡아달라고 해서 그때그때 연산은 반드시 교정 받고 넘어가세요. 교정을 그때그때 안 해주고 쌓아두면 나중에는 아이가 성취감도 떨어지지만 연산 교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 학년이 올라갔을 때 어디가 잘못됐는지 본인도 인지를 못할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연산은 반드시 그때그때 교정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해 주시고, 제가 15분이라는 시간을 재는 이유는 단순 연산도 호남 연산도 마찬가지 문항수로만 조절을 했어요. 아이들이 보통 집중력이 15분 이상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15분으로 정해드린 거고, 두 번째는 문항수 측정은 아이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 학교 시험에서 연산으로 인해 시간이 모자라는 걸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문항수랑 시간을 측정해서 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 그 시간 안에 90점 이상이 올라오면 중학교 때도 시간이 모자랄 일이 없다라고 인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산은 1단계 이렇게 학습을 시키시고요. 일단 하루에 15분 정도는 연산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이게 편안하게 되는 친구면 이제 수학에서 또 다른 과정을 넣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한 가지 연산이면 연산이 될 때까지 해, 이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경험을 시켜주셔야 수학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산은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15분 정도 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정도를 해주시면 무리 없이 갈 거고요. 이 연산을 쭉 가서 중학교 1학년 연산까지 끝내는 걸 빠른 친구는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끝내주시면 굉장히 수학을 효율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릴 때부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